자, 139쪽에 개발행위 허가 파트입니다. 지금 개발행위 허가제인데 요거는 도시군 관리기획과는 전혀 상관없는, 제가 사적 개발행위는 미리 허가받아라, 이 사적 개발을 전제로 하는 개발행위 허가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아야 돼서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간단한 개발행위는 도시군 계획사업은 제외하고 하는 거예요. 우리 도시군 계획사업은 공적인, 도시군 계획사업은 공적인 사업이라 이건 고유 절차를 따로 어려운 고유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도시군 계획사업이 아닌 사적 개발을 전제로 해서 허가받으라는 겁니다. 전제가. 그리고 이 파트에서 주로 할 내용이, 오늘 주로 할 내용은 허가 대상 구별하는 거. 허가 대상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되고요. 이 허가를 제한하게 되면, 허가를 안 내주게 되면은 이건 국민은 그만큼 이익이 침해되는데, 허가 제한 사유에 대해서 좀 볼 겁니다. 허가를 어떤 경우에 안 내줄 수 있는지, 함부로 허가를 제한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 우리 용어 시간에 했던 거,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서 설치. 우리 개발행위가 지속이 돼서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은 그만큼 부족한 기반서 설치와 관련해서 나오는 두 가지 구역, 이거는 관리기획과 상관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개발밀도 관리구역 했던 거,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나 기반설 부담구역 했던 거, 이런 구역 등에 대해서 이제 주로 할 겁니다. 먼저 허가 대상 여부부터 따지는데, 허가 대상 여부와 관련해서는 항상 난개발 방지가 이 취지라고 했죠. 난개발 방지. 사적 개발행위 중에서도 어지러운 개발하는 것을, 어지럽게 개발하는 것을 막으려고 난개발 방지가 이제 통제 목적이기 때문에 허가 대상인지 아닌지를 따질 때 난개발에 해당되는지 아닌지 그거 갖고 보셔야 돼요. 다른 법에서는 개발행위 허가도 목적이 다르지 않습니까? 난개발 방지라는 취지에서 이제 허가 대상 여부를 구별하실 텐데, 봅시다. 하나하나. 139쪽에 개발행위 허가제에서 2번을 통해서, 그냥 2번을 통해서 허가 대상 여부를 구별해 보세요. 2번의 양가로 1번부터 보시면 허가 대상,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영위 정하는 행위,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광시장 운수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허가권자는 특광시장 운수인데 허가 대상 구별하는 게 더 기본이고요. 다만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해야 되니까,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는 경우는 허가 대상이 아니고 나머지 중에서 박스 허가 대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도시군 계획 사업이 아닌 것 중에서 지금 박스에 이제 1번 건축물의 건축이고요. 2번 공작물 설치. 여기서 공작물이 글쎄 건축물이 아닌 인공적으로 만든 시설물을 공작물이라고 하는데, 건축물 건축도 공작물 설치든 함부로 져서는 안 된다. 허가를 받아라. 이렇게 나가는 얘기인데, 그 다음에 3번의 토지의 형질 변경 보세요. 토지 형질 변경. 하여튼 내용을 잘 보셔야 돼요. 이 내용을 통해서 허가 대상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기본적인 문제라, 이건 내용을 바꿔서 내거든요. 그래서 뭐 건축물, 공작물, 뭐 건공, 토 이렇게 뭐 의미 없어. 그건 전혀 의미가 없어. 오히려 두 문자 따봐야 이거는 헷갈리기만 해요. 나온 거 판단하시면 돼. 자, 우리 토지 형질 변경도 허가 대상인 개발행위에 속합니다. 토지의 형질이 그 토지의 모습이고, 이 모습을 함부로 바꾸는 거 역시 통지를 받아야 될 난개발로 보는 거예요. 형질 변경. 그래서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방법을 앞에 예시해 놨으니까 절토흙을 깎든 뭐 성토흙을 쌓든 정지흙을 고르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이 그 모습이죠. 그 토지의 모습을 바꾸는 게 형질 변경이고, 함부로 바꾸면 안 됩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아야 돼요. 요거와 공유수면 매립도 당연히 허가 대상에 들어가죠. 공유수면 매립. 공유수면을 매립하게 되면은 대단한 형질 변경이죠. 바다가 육지로 바뀌는데, 바다가 육지로 받아야 됩니다. 단 가로 속에 경자료한 경우로서 영위자는 다음에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이것도 세밀하게는 낸다면 어렵게 내겠죠, 이거는. 근데 일단 지금 너무 세밀하게 볼 건 아니고, 무엇은 제외냐? 보통 경자간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법에서도 그냥 경자간의 건 제외 이렇게 해놨어요. 그 아래 내용은 0의 내용인데, 0에서 세밀하게 따질 때만 지금 따져주면 돼. 세밀하게 따지는 것까지 하면 좀 어려워지죠. 하여튼
경작하는 형질 변경은 보통 제외된다. 제외된다는 얘기는 안 봐도 된다는 얘기인데 경작한다는 게 농사 짓는 게 경작이죠. 농사 짓는 거라니까요. 여기서 통제할 만한 난개발로 안 보는 거예요. 농사 잘 짓기 위해서 형질을 변경하겠다는 건데 뭘 이걸 통제를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보통 경작이라는 것은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토석채취가 나오잖아. 토석채취. 토석채취. 토, 흙과 돌을 채취하는 거 흙이든 모래든 자갈이든 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거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거 허가받지 않고 그냥 할 수 있다면 정부의 골재 채취업들 신나지 뭐 이거. 여러분 모래나 자갈 같은 거 엄청 비싸요. 건축하는 회사들 입장에서 이거 비싸게 주고 사는 골재 사는 건축 골재. 통제해야 되죠. 안 그러면 강변에 탁해가 이거. 자연환경 다 망가지고. 응? 제가 그 전에 살던 데가 고향에 거기 가면 참 강변인데 주천강 상류니까요. 그 중에도 지류 쪽으로는 우리 동네에 바로 들어오는 지류가 있는데 참 물이 깨끗했어요. 거기서는 수영하면서 물 마셨거든요. 그냥 물을 떠가지고 수영하러 가는 게 아니고 강가에서 수영하면서 갈증나면 그냥 마시면서 수영했다고. 그렇게 물이 깨끗하니까. 뭐 청태 같은 거 하나가 없어요. 깨끗해. 물이 사람 귀로 한 길 넘고 막 이런 데 많아도 그렇게 깨끗했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강변에는 그냥 흰 모래, 하얀 자갈, 언덕 하얀색이에요. 그냥. 그런 데가 많았거든요. 그게 언제부턴가에 가보니까 이제는 그게 갈대숲으로 바뀌었어요. 그만큼 오염됐다는 얘기잖아요. 그전엔 갈대씨가 있어도 잘할 수가 없었다니까 워낙 깨끗해서. 근데 지금 이제 혼도 갈대숲이야. 그 흰 자갈, 흰 모래 이런 게 다 없어졌더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무서운 거야. 사람이 그 옛날 환경에 안 변하는 게 없는 것 같아. 사람이 필요 쓰면서 그렇게 된 건지. 그러니까 시골 가도 옛 추억이 있을 만한 곳이 별로 없어진 것 같아. 여러분들은 고향 가면 추억이 있나요? 그대로? 에이, 대부분 서울 사람이면은, 도시 사람이면은 추억이고 뭐고 없고, 여기서 맨날 봐야 건물, 콘크리트 건물인데 뭐가 있겠어요. 우리 동네 하면 그 전에 있었는데, 글쎄, 너무 많이 변했더라고, 이게 막. 에? 자, 토석 채취하다 그랬는데 이거 허가를 받아야 돼. 기본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요. 다만 여기도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예요.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토석의 채취 이렇게 나온 건 허가 대상이 아닌 예로 기억을 하셔야 된다고. 이런 것들. 토석 채취 자체가 목적일 때 허가를 받는 것이지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토석의 채취라면은 목적 행위는 형질 변경이고 토석 채취는 수단 또는 수반 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목적 행위는 형질 변경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형질 변경에서 허가를 내줄 때 그 허가 속에 형질 변경하는 과정에서 돌과 흙이 남아서 채취한다. 이거는 당연히 포함된 행위예요. 포함된 행위. 형질 변경에서 허가를 받으면 됐지 그 수단에 불과한 토석 채취를 왜 또 받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아니에요. 이렇게 아닌 거 잘 구별하시는. 그리고 토지 분할이 나오잖아. 토지 분할. 합병이 나와 토지 분할인데 다음에 어느 하나 해당하는 토지 분할. 그래서 괄호 속에 건축법 57조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 요것도 허가 대상 아닙니다. 자, 일단 요거 그 아래 거 보기 전에 요거부터 말씀드리면 토지 분할이 하나의 땅을 최소 둘 이상으로 나누는 것을 토지 분할이라고 하잖아. 하나의 땅을 둘 이상으로 나누는 게 분할이고 분할 반대가 합병입니다. 합병이란 둘 이상의 땅을 하나로 합치는 게 합병이에요. 근데 이건 아예 아니고 분할 중에서도 일부만 허가 대상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글쎄 이것도 토지 분할에서 아무리 외워놔봤자 소용없고 내용을 정확하게 왜 이걸 단계별로 보냐면은 만약에 하나의 땅이 너무 넓어서 오히려 둘 이상 땅으로 나누는 것이 적당한 건축이 들어설 면적이라면 오히려 이상적으로 봐요. 그걸 통제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럼 토지 분할 중에서 뭐를 통제하느냐? 너무 지나치게 잘게 쪼개는 토지 분할을 통제하겠다는 취지예요. 너무 지나치게 작게 분할하게 되면
이 분할된 토지를 각각 독립된 땅으로 산 사람들은 건물을 짓는다 하더라도 조그만 건축이 다닥다닥 들어갈 수밖에 없고, 조그만 건축이 다닥다닥 들어서게 되면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이렇게 조그만 건축이 다닥다닥 들어가는 곳에서 살면은 문제가 있을 것 같죠? 일단 골목길부터 엄청 좁고 열악하고 위생상 문제도 생기고 범죄 발생률도 훨씬 올라가요, 이런 거. 그래서 요거를 난개발로 보는 거라고. 어떤 거를요, 너무 지나치게 잘게 분할하는 걸 난개발로 보는 거예요, 취지상. 그래서 여기 분할 지역 면적 이상으로 넓게 분할한다면 아예 허가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합병은 어떤 경우도 허가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자그마한 땅을 합병을 하더라도 기존보다는 면적이 넓어지죠? 그러니까 합병은 아예 허가 대상이 아닌 거라고, 취지상. 그런데 이렇게 일정한 면적에 미달되게 잘게 쪼개지는 것을 통제하는 규정은 공보서 2군데 나와요. 지금 국계법에서 배우는 거 지금 배우고 있죠? 건축법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통제하는 규정이 건축과 국계법 2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건축법에서는 57조가 그 얘기인데 나중에 배웁니다. 기존 건축이 있는 땅을 전제로 해요. 기존 건축이 있는 땅을 전제로 해서 이 기존 건축이 있는 대지가 분할을 제한하는 면적은 똑같이 써요. 취지가 똑같기 때문에. 그 분할을 제한하는 면적 미만으로 잘게 분할하는 것을 분할할 수 없다. 분할 금지란 말이에요. 법적으로 분할을 못하게 해놨어요. 못하게. 지금은 여기는 그냥은 못하지만 허가받으면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건축에서는 분할 금지라니까 아예 못한다니까. 그래서 여기 허가는 분할 못하는 거 빼고 나머지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허가를 받으라는 취지예요. 그래서 이것이 허가에서 빠지는 거예요. 건축이 있는 땅이 그 얘기입니다. 하여튼 요거를 빼고 나머지 중에서 3가지가 나오는데 기억번에 녹지나 관농자에서, 녹지나 보통 B도시, 녹지나 B도시, 녹지나 관농자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행하는 토지분할이다. 그러니까 요거는 녹지와 B도시 보존할 땅을 전제로 하는 건데 이건 면적에 상관없이 그쪽에서는 보존할 필요성 때문에 다른 법에서 분할 허가를 받아라. 다른 법에 한 분할 허가 받지 않고 행하는 토지 분할은 여기서 다 허가를 받게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면적에 상관없이. 그리고 니은디귿번은 그런 지역에 상관없이 어느 지역이라도 상관없어요. 그 대신 니은번에 요게 건축법 분할 제한 면적 미만이라 말이에요. 미만을 따로 체크하시고 취지는 똑같기 때문에 면적도 똑같이 쓰는데 건축법은 분할 제한 면적 미만이 허가 대상이 돼요. 다른 데서 미만 이하는 작은 거예요. 작은 거니까 허가 대상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이게 큰일이야. 아까 제가 취지상 잘게 쪼개는 게 문제라고 했잖아요. 이게 큰일이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분할 제한 면적 이상으로 분할한다 그런 얘기가 들어가면 허가 대상이 아니라 말이에요. 잘 구별하시라고. 이거를 미만 그 아래 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않고 하는 더비 5m의 토지 분할. 최대 너비가 5m 이하로 좁게 분할되는 걸 얘기합니다. 면적에 상관없이 너비 5m 이하라면 최대 너비가 5m밖에 안 돼. 그보다 다 좁아. 그런 좁은 건축에 사람이 살만한 적당한 크기의 건축물은 못 들어간다. 이런 생각을 하시라 그랬잖아요. 나는 날씬하니까 괜찮다. 이런 생각하지 말아요. 혹시 나는 괜찮은 문제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내 최대 너비가 5m밖에 안 된다면 생각해보면 양쪽에 대지, 공지 다 확보해야 돼. 따로 떨어뜨려서 확보해야 된다고. 그리고 그 안에다 또 벽 두께 들어가면 내부 공간 얼마 되지도 않아. 예? 이런 거. 그리고 물건 쌓아놓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물건 쌓아놓는 데 주의하셔야 되는데 물건 쌓아놓는 데는 녹관자예요. 녹지 관농자가 아니고 녹지 관리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서만 해요. 이거는. 녹관자에서만. 다른 지역에 나오면 허가 대상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녹지가 나왔으니까 주상공업죠. 관농자 중에서 농만 빠졌죠. 즉 주상공 농림 X라 말이야. 주상공 농림 X 이렇게 해놓고 그렇지 않은 관농자에서 건설의 울타리 안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를 얘기합니다. 울타리 안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니까 울타리 밖에 야외를 얘기하는 것이고 야외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를 얘기합니다. 녹관자에서만 여러분 본인들의 건축물이 있고 건축물 울타리 설치해놨을 때 울타리 안에 여러분들 물건을 설치하는 거
아무 문제가 안 돼. 이걸 왜 통제합니까? 그런데 울타리 밖이라면 여기서 야외를 얘기해요. 야외에 물건을 오랫동안 일월 이상 쌓아놓게 되면 주변의 자연환경 경관 등이 망가진다고 보는 거예요. 한 곳에 물건을 야외에 오랫동안 쌓아놓으니까. 그래서 이걸 단계별로 보는 취지거든요. 따라서 주상공에는 아예 처음부터 문제가 안 돼요. 오랫동안 물건 야외에 쌓아놓을 데가 없어요. 주상공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게 주상공인데 여러분들 집이 있어요. 여러분들 집 울타리 안에 쌓아놓은 거는 아무 문제가 안 된다. 울타리 바뀌면 내 울타리 바뀌면 주상공에서는 다른 사람 울타리 안이 돼버려 보통. 그죠? 역시 대상 아니잖아. 도로밖에 없는데? 그러면 도로는 도로교통법에서 이제 통제하면 되죠? 그러니까 주상공 처음부터 문제가 안 되고 녹지 비도시에서 문제가 되는 규정인데 취지상 녹지나 관농자 중에서는 아까랑 달리 여기는 농림만 빠져 있잖아. 그래서 녹관자만 남은 거잖아. 어디선 녹지 비도시도 있고 여기선 녹관자만 있으니까 왜 그럼 농림지역은 빠졌느냐. 그냥 녹관자에다가 또 잘 모를까 봐. 왜 농림지역 빠져? 영농 편의상 일부러 뺐다. 농촌에서 농사 지을 때 논이나 밭 위에 쌓아놓은 거 이게 다 울타리 바뀌어요. 건물의 울타리 바뀌잖아. 야외야. 쌓아놓는 경우가 많아요. 비료를 쌓아놨다가 준다 이런 것도 많고 제가 직접 본 것들은 농기자재 아니면 농수확물을 오랫동안 일어서 쌓아놓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마다 개발의 허가를 받아야만 된다. 허가 대상으로 하게 되면 허가를 받지 않으면 3년의 이전으로 3천만 원의 벌금에 처합니다. 농사 못 져요. 그래서 결국 주상공 빠지고 농림지역 빠지게 된 겁니다. 녹관자에서만. 자, 이제 양가로 2번 봅시다. 양가로 2번. 양가로 2번 확대합니다. 양가로 2번 보시면 개발의 허가를 받은 상을 변경할 때는 변경에 대해서 허가를 받아야 된다. 당연한 얘기예요. 어떤 상을 변경할 때는 기본적으로 같은 절차야. 같은 절차. 허가를 받아서 변경한다? 똑같은 허가를 받아야 돼. 만약에 인가를 받았는데 변경한다? 그쪽에서는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같은 절차를 거쳐서 바꾸는 거예요. 폐지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어디서나 항상 변경 시도 경미하다. 경미할 때는 예외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경미한 변경일 때는 그 허가 받을 필요 없다. 원칙은 받아야 되지만. 이런 논리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변경을 할 때는 여기서는 허가 받았으니까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되지만 다만 나오는 게 경미한 변경이에요. 다만 다음에 경미한 상을 변경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허가받을 필요 없다. 그러니까 박스가 허가받을 필요가 없는 경미한 변경을 얘기해요. 허가받을 필요 없으니까 여기에 관련된 게 동그라미 2번 통지하라 그 얘기가 되고 특검시장에서 통지만 하라는 얘기인데 여기처럼 그래서 허가받지 않는 사항으로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자주 나왔던 거 허가 아닌 사항으로 자주 나왔던 거라고. 특히 1, 2번이 기억니은번이 다른 거는 뭐 덜 나왔고. 자, 우리 기억번호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단축. 연장을 하면 틀려. 제가 강조하는 부분은 항상 체크하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집에서 쉬려고 하는데 그 옆에 땅에서 막 건축한대요. 싫죠? 시끄럽잖아. 막 먼지 날리고 싫잖아. 그래도 참아야 돼요. 자기 땅 이용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건데 뭐 여러분들이 지을 때 안 그랬는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다 끼치면서 지었지? 찾는 법에서는 참아야 돼. 근데 어떤 사람이 글쎄 건축물의 건축에 대해서 개발인 허가를 받았는데 물어보니까 한 몇 년 동안 한 2년 정도 건축한다고 허가를 받았대. 아유 2년 참아야지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일어나 보니까 그 사람이 만나서 인사를 탁 나누면서 아이고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뭔가요? 그러니까 3년으로 좀 연장됐어요. 이러면 그냥 짜증 확 나죠? 큰일이에요, 작은 일이에요, 이거는. 중대한 일이에요, 이건. 그래서 허가를 받아야 돼, 그때는. 허가받은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건 주변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건 가벼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연장한다면 허가를 받아야 허가 대상이 돼버려요. 근데 기간을 자, 우리 6개월로 줄였대. 아이고, 고맙죠, 그러면? 주변 사람에게 아무 피해를 안 주죠? 오히려 도움이 되죠? 그런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허가받은 사업기간을 연장할 때는 허가, 기간을 단축한다면 허가 없이 그냥 할 수 있다고. 허가 없는 행위로 하는 뜻이에요. 뒤에 통지한다는 얘기는 허가받지 않고 허가 대신에 그냥 알려만 준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걸 주로 낼 때는 통지 여부보다도 통지 대상은 맞지만 허가 아닌 예로서 많이 물었다고 이거를.
그래서 물론 통지 대상이지만 허가 아닌 예로서 잘 기억을 하시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니은번의 부지 면적 건축의 연면적을 5% 보면서 축소할 때 축소 확대가 아니고 근데 축소 앞에도 5% 범위 안에서 이게 붙어요. 이게 기간단축과 다른 거예요. 아까 기간단축은 얼마든지 단축해도 가벼운 것이었는데 여기는 축소할 때 5% 범위 안에서 축소할 때만이지 5%보다 10%, 20%, 30% 축소했다 그러면 허가 대상이 돼. 확대는 당연히 허가 대상이고. 왜냐하면 면적은 기간과 달리 우리 공법에서는 항상 어느 정도 크기의 면적에는 거기에 맞는 적당한 크기 건축이 들어서는 걸 이상적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허가를 내줄 때 이 정도면 괜찮다 해서 허가를 내줬는데 허가받은 상을 조그맣게 축소한 몰라도 대폭 축소를 해서 30%, 40% 축소했다 보세요. 그러면 그 땅에서 새로 들어서는 면적의 그 면적의 건축물은 이상한 건축이 돼버리는 거지. 그래서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반드시 5% 넘지 않는 5% 범위에서 조그만 축소할 때만 가벼운 것이지 또 5% 범위 안에서 하더라도 확대하면 그거는 가벼운 일이 아닌 거예요. 잘 주의하시고 그건 허가 대상이 되겠지 그러면. 그리고 디귿번은 법령의 개정 관리계획 변경에 따라 허가단을 불가피하게 변경한다. 본인이 바꾸고 싶어 바꾸는 게 아니고 법령의 개정으로 어쩔 수 없이 변경되는 것이라면 이걸 왜 허가받은 사람이 뭘 아닙니까? 법이 바뀌어지는 건데. 4번 공간법 등에 따라 허용되는 오차를 반영하기 위한 변경이에요. 허용 오차 범위 내에서 변경하는 얘기합니다. 허용되는 오차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가벼운 거잖아요. 미음번 건축법의 12조 3항 중 어느 하나 이게 신고 대상인 가벼운 변경을 얘기해. 건축부에서 건축허가 받은 걸 변경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되지만 이거는 경미한 변경이라 그쪽에서 경미하니까 여기도 경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충. 그러면 이제 이 정도로 허가 대상은 보시고 또 넘겨보시면은 허가 제한 사유가 있을 겁니다. 허가 제한 사유가 어디쯤 나오나요? 허가 제한 사유가 152쪽에 나오네. 152쪽에 152쪽에 03번에 양가로 1번을 할 겁니다. 양가로 1번에 제한 사유와 제한 기간이 나와 있죠? 제한권자, 제한 사유와 제한 기간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적 개발행위를 여러분들 땅에 하려고 하는데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허가를 제한하게 되면은 그 기간 동안 허가가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대단히 국민에 대한 권익을 침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함부로 제한해서는 안 돼요. 법에서 인정하는 제한 사유가 있을 때만 제한할 수 있고 이 사유도 여러분들이 임의적으로 해석해서 비슷하게 유추 해석도 이런 건 안 돼.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은 유추 해석 이런 거 안 됩니다. 엄격한 해석을 필요로 해요. 사유가 있을 때만. 그리고 이때도 얼마까지 제한할 수 있는지. 제한 사유와 제한 기간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는. 그게 기본이에요. 자, 그럼 양가를 1번 봅시다. 국장 등은 행정처는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박스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 아래줄 한 차례만 3년 내의 기간 동안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한 차례만 3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다만 3 내지 5. 3 내지 5라면 3번부터 5번까지. 3 내지 5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 아래 한 차례만 2년 내 기간 동안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제한 파트에서는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건데 박스에 다시 체크를 해보시면 박스에서는 5가지 사유가 있죠. 이 박스가 제한 사유인데 1, 2번, 3, 4번을 좀 다르게 묶어 놓으시라고 그래서 1, 2번은 그 옆에 묶어 놓고 3, 4, 5번은 3 플러스 2 이렇게 좀 적어 두시면 한눈에 보기 편할 겁니다. 그러니까 1, 2번 사유는 제한 기간이 3년 내에서만 제한할 수 있어요. 연장이 안 되잖아요. 근데 3, 4, 5번은 3년에서 제한하되 2년 연장까지 가능한 건 3, 4, 5번만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3 플러스 2. 그래서 가끔 시험 낼 때 최대 5년까지 제한할 수 있다. 이런 표현 쓰는 게 3, 4, 5번만이라고요. 3 플러스 2 최대 연장까지 해서 5년까지 제한할 수 있다. 이런 표현 쓰는 게. 우리 3, 4, 5번은 좀 정책 목적 달성 때문에 그런 것이고 1, 2번은 단순 보존에 약간 차이가 나는데 그중에서 1번 사유부터 볼까요? 또 1번 사유는 귀찮게 좀 특이한 게
녹지나 계획관리지역으로서 1번 사유만 지역 중에서 녹지 또는 계획관리지역 요거만 전제로 합니다. 다른 사유에서는 이런 전제되는 지역이 없어요. 어느 지역이든 다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1번만 녹지나 계획관리지역 다른 지역은 안 돼요. 그래서 녹지와 계획관리를 밑줄 쫙 거두시고 녹지에서 녹, 계획관리, 개는 따로, 녹개 두 글자는 따로 체크를 해주세요. 동그랗게 쳐서 외울 수밖에 없잖아. 녹개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조수류가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 농지 등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얘기합니다. 지금 이게 결국 쭉 얘기한 세 가지가 다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것의 예시란 말이에요. 예시. 수목이 잘 자라고 있는 곳을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땅에 있는데 너무 나무가 너무 잘 자라고 있대. 아니면 조수류가 서식하고 있대요. 그걸 당장 개발행위를 허용하게 되면 그 새들은 어디 가서 서식을 합니까? 그러면? 아니면 너무 좋은 농지야. 이렇게 보존할 필요가 크다라면 보존할 필요가 큰 것만큼 허가를 일정에 동안 3년에서 안 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막을 수 없으니까 3년 내에 안 내줄 때 조치를 취하고 그 다음에 허가를 내주겠지. 이제 3년 내에서만 제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존할 필요가 있어서 제한한다면 예를 들어 녹개나 아닌 더 보존할 땅, 자연환경 보존지역 뭐 이런 곳이라 하더라도 그죠? 제한할 필요성은 큰 것 같아. 근데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된다고 여기는. 국민에 대한 권익침해이기 때문에 이거는 법에 나와 있는 경우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녹개에서만 이 사유로 허가를 안 내줄 수 있지 다른 지역이 나오면 아예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라고요. 허가를 제한할 수 없다고. 그래서 녹개를 알아야 돼요. 근데 제가 개자 들어가는 것은 뭐 세 가지 개 모임으로 한다 그랬는데 이거는 개로 해석하면 안 되고 닭개자로 해석을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혼동이 없어요. 그럼 녹개니까 녹색 닭이 되네요. 개 모이면 녹색 닭으로 해야 기억이 좋다고. 팔만 녹색인가? 여러분 녹색 닭 보셨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봐야 정상입니다. 왜? 없으니까. 다른 색깔은 많아요 여러분. 흑색도 있어. 흑색도 오글게 백색 있고 빨간색 있고 뭐 분홍색 다 있습니다. 그건 녹색 닭은 없어. 귀한 닭이죠? 귀한 닭으로 해석을 해야 1번에 연결이 되죠? 닭 조류니까 조수류가 집단적으로 서식해서 보존할 필요가 큰 아주 귀한 닭이라 그렇게 보존 필요성이 큰 그곳으로 연결되는 게 녹개라고 괜히 또 녹개 해놓고 나서 또 다른 데다 붙이면 안 되니까 조류 그래서 일부러 닭으로 보라고 한 거예요. 녹색 닭으로. 여기에서만 녹개에서만입니다. 2번은 개발에 의한 주변의 환경, 경관, 미관, 문화재에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다. 당연히 허가를 제한할 수 있어야지. 아니 그 사람 개발 때문에 주변의 환경이 망가진대. 문화재가 오염된대. 당연히 허가를 제한해야죠. 그런데 이렇게 이 1, 2번 사유는 최대 3년 내에서만 제한할 수 있다는 겁니다. 3년 지나면 제한 못해요. 그런데 3, 4, 5번은 3+2 최대 5년간 다릅니다. 근데 3+2도 제가 두음자 딸 거예요. 이거. 제가 이유가 왜 그런지 설명 한참 드리고 두음자를 했더니만 결국 여러분들은 그 두음자가 너무 좋다고 두음자로만 기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이해를 시켰더니 뭐 써먹질 않더라고 그냥. 그냥 기관지기에서 할 거예요. 자 3번에 도시군 기본계획 또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이잖아. 우리 배웠던 세 가지 계획 중에서 광역도시계획만 아니고 기본계획, 관리계획 두 계획을 얘기하잖아.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 기 관리계획 기관 요게 두 가지 계획을 얘기합니다. 이 두 가지 계획 중에 하나를 수립하고 있거나 수립하고 있는 곳으로서 나중에 그 계획이 결정될 경우 지역지구 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곳을 얘기합니다. 길지만 그래서 결국 이거는 이 내용 자체를 잘 바꾸진 않으니까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 이걸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면 애초에 제한사유가 아니고요. 그리고 4번, 5번에서는 구역자 들어가는 말 중에 다른 구역 다 아니고 지, 기 두 가지 구역만이잖아. 지구단위기획구역의 지,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기 이 두 군데만입니다.
예를 들어 여기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이 지역이면은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지만 개발밀도 관리구역에서는 제한을 못한다고요. 계획자 들어가는 말 중에서는 기관 2가지 계획만, 구역자 들어가는 말 중에서는 지기 2가지 구역만 합치면 기관지기가 3+1 최대 5년이잖아. 기관지기는 어떻게 따온 얘기냐면은 기관을 지키는 사람 기관지기, 등대지기 별범지기처럼 지기 따온 거예요. 등대를 지키는 게 등대지기고 별범 지키는 게 별범지기면 기관을 지키는 게 기관지기죠. 정부 기관을 지킬 필요성이 크니까 아까 1, 2번처럼 단순 보존이 아니고 기관을 지킬 사람이니까 최대한 지켜보라고 2년 연장까지 돼서 3+2 5년까지 되는 것은 기관지기 중에 하나다. 이렇게 깔끔하잖아. 그러면 됐어요. 됐고 154쪽 갑니다. 154쪽. 개발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 요거 이제 자, 이게 기반시설이 부족하게 돼서 새로운 기반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나오는 2가지 구역을 얘기합니다. 제가 이거 뜻할 때 개발 밀도를 관리하겠다는 땅이요, 기반시설을 부담시키는 땅, 이렇게 우리 용어할 때 있었는데 개발 밀도가 너무 심해서 관리 들어가겠다. 어느 정도로 심하냐? 새로운 기반시설을 설치하려고 보니까 설치가 곤란한, 생각나죠?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밀도를 관리해야 되니까 기존의 건폐율과 용적률의 한도를 완화, 강화하겠다, 이렇게 했던 거. 용어에서는 그렇게 보였잖아. 요거는 설치가 가능한 땅을 전제로 해서, 즉 개발도 관리구 외 지역 중에서 기반시설을 부담시켜서 지정한다. 그래서 여기서 할 때는 기반시설 설치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 설치 비용을 원인 제공자, 인구 늘어나게 만든 사람, 건축물의 신축, 중축 행위를 해야 그 건물을 이용할 사람이 생긴다 그랬죠? 그 사람만이 돈 낸다. 이걸 용어에서 했던 거 아닙니까? 이제 여기다 이 내용이 좀 더 많은데 요거 일부 살붙이고 요거 좀 더 할 겁니다. 기본적인 것만. 일단 여기든 관리계획과 상관없기 때문에 관리계획 결정권자는 아니고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특광시장소가 지정권자예요. 국계법에 나오면서 관리계획 내용이 아니다 그러면 주로 특광시장소가 합니다. 그래서 특광시장소가 지정을 하는데 어느 곳을 대상으로 하느냐? 기반 설치가 곤란할 정도로 개발이 심한 곳이니까 어디가 되겠어요? 용도지역상으로는 주상공이 되겠지. 주상공 정도가 아니면 이렇게 개발될 수가 없잖아. 그거 추가하고 관리할 때 건폐율을 강화한다라고 했는데 법에서는 0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강화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0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강화한다. 0의 내용에서는 건폐율은 손대지 않아요. 용적률만 50%까지 강화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만 추가합니다. 개발도 관리구역에서는 일단. 그래서 뜻은 앞에서 배웠던 거 그대로고요. 양가로 2번에 누가 지정하느냐? 특광시장원수경 관리계획 내용이 아니거든요. 특광시장원수가 어디에 대해서? 주상공이 대상이에요. 주상공이. 다른 곳은 안 돼. 주상공에서의 개발행위로 인하여 기반설의 처리공고 수용률이 부족하도록 예상되는 지역 중에서 기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는 건 뜻부터 나왔고, 그럼 지정했을 때 옆에 페이지 양가로 5번 봅시다. 옆에 페이지 양가로 5번 보시면 특광시장으로는 개발도 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최대 한도의 50%를 강화해 준다. 그럼 여기는 50% 강화 이 얘기에서는 무엇만? 용적률만 얘기하죠. 건폐는 손대지 않죠. 근데 여기 법의 내용은 생략이 되어 있는데 법에서는 0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폐율을 강화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과 법의 0의 내용을 혹시 지문에 어딜 낼지 모르잖아. 나왔을 때 헷갈리지 마시라고요. 건폐율과 율을 그냥 강화한다면 이건 틀린 얘기 아니에요. 왜? 법의 내용이니까. 근데 50% 강화한다면 0의 내용이 되죠. 0에 위임을 해놓기를 건폐율은 손 안 대고 있어 지금. 용적률만 50% 강화란 말이에요. 숫자 없으면 둘 다 맞아요. 건폐율 강화가. 근데 숫자 들어가면 용적률만 50% 강화한다고 하셔야지. 건폐율 강화하면 틀립니다. 용적률 50%까지 최대 강화한다 이러면은 엄청 무서운 거예요 이게. 개발도 관리구역 지정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용적률 한도가 800%였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개발도 관리구역이 지정되면 이 용적률 한도 800%가 최대 얼마까지? 400%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최대 50%까지. 그러면 땅 이용 가치가 반절이 되는 거예요. 반절로 깎이는 거예요. 가격도 반으로 깎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그러면 이용 가치에 따라서 무섭죠.
넘겨보세요. 이제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면은 자, 우리 몇 가지만 해볼까요, 여러분? 우리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어디에 지정을 해야 되는지 지금 이거는 기반시설을 설치하려고 지정하는 땅 아닙니까? 그러면 왜 설치하려고 해요? 기반시설이 부족하니까 설치를 하려고 하지. 자, 어떤 뭐 법이 바뀌었든 아니면은 지역이 변경이 됐든 법이 바뀌었든 지역이 바뀌었든 이 일로 인해서 기존의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곳과 강화되는 곳이 기본적으로 있을 수 있잖아요.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곳과 강화되는 어디에 지정을 해야 된다라고 합니까? 완화지. 완화되는 곳이 인구가 늘어요, 줄어요? 그러니까 기반시설 부족하니까 설치하려고 하죠. 행위 제한이 강화된다면 인구가 줄죠. 아까 개발도시에서 용적률이 50% 강화된다 생각해봐요. 그러면 연면적이 확 줄어드니까 그만큼 확 줄지. 그러면 그러니까 강화되는 곳은 지정해서는 안 돼. 완화되는 곳은 지정해야 돼. 기존의 행위 제한이 해제가 되면 어때? 해제가 되면 더 늘죠? 완화되는 수준이 아니고 제한이 없어진다. 해제가 되면 더 늘죠? 그런 곳이 지정해야 될 곳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렇게 해서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하면은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해 줘야 돼. 설치 계획을. 보통 우리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서는 지구 단위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듯이 기반시설 부담 구역에서는 앞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설치할지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세워 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설치 계획에 따라 사업을 이제 설치하는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도 지금 당장 이렇게 하는 건 좀 뭐하지만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내용은 훨씬 개발도 관리구역도 많은데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면 숫자가 주로 나온다면 주로 2자가 제일 많이 나와요. 나중에 정리할 때 2자. 제가 2자도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냥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니까 주로 숫자는 2다. 왜? 일반이 아니고 3반도 아니고 기반이잖아. 기반의 기니까. 기에서 기역이라는 자음 빼면 2반이 남죠? 주로 2자다 해서 뭐 이렇게 하는데 주로 2자랑 관련된 게 많은데 1자랑 관련된 게 한 2가지. 이것도 하나만 정확히 알아도 사실 돼요. 그게 1년짜리가 대부분 2자인데 1년짜리가 기반시설 설치 수립 시기가 1년이에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할 때 이제 돈은 아까 설치 비용은 신축 중축 행위를 하는 자가 낸다 그랬죠. 그죠?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하는데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를 먼저 하고 하냐면은 자, 여러분. 우리 책에서 제가 오늘 살짝 언급할 것 중에 하나가 너무 앞에 나와 있어요. 너무 앞에. 이게 기반시설 설치 계획 수립할 때 나와 있어야 제가 그때쯤 가서 먼저 구역 지정부터 하고 할 텐데 이 용어 시간은 너무 앞에 나와 있는 거야. 느낌만 잡으면 되는데 자 보세요. 만약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했다라면은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해서 설치한다 그랬죠? 이제 기반시설 설치 계획 수립할 때 무엇이 필요한 기반시설이라 어느 기반시설 설치해야 되는지 이걸 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인구가 완화돼서 막 늘어나면은 이거 뭐 규모도 최소 10만 이상이니까 행위 제한이 풀어지거나 뭐 이렇게만 되면 의무적으로 지정하게 돼 있는데 인구가 늘어나서 설치를 하니까 그럼 여기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이 무엇이냐? 인구가 늘어날 때 부족하게 되는 생활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설치가 필요하면 설치를 해줘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이거 한번 도로 설치해야 되나요? 그렇지. 도로 당장 부족하지. 골목길도 도로인데 철도는 설치를 해야 되나요? 해야 된다고? 아니 철도 있는 곳이 우리나라에서 몇 군데밖에 안 되는데요. 대부분이 철도 없는 데인데 그럼 철도 없는 곳에도 지역이 예를 들어 변경이 돼 행위 제한이 완화된다면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하게 돼 있는데 철도랑 없는 곳도 막 철도로 설치를 해야 된다고? 에? 제가 사는 고향은 철도를 아예 구경도 못했어 거기는. 근데 거기 행위 제한이 완화돼서 이걸 지정한다라고 해서 철도를 설치해야 된다고요? 도시 철도라도 그렇지 도시 철도가 없는 곳이 대부분인데 철도는 아니에요. 도로는 당장 부족하잖아요. 어디라도 골목길도 도로라니까요. 설치를 해줘야 되잖아. 철도로 왜 설치를 해?
이렇게 느낌 잡아보면 우리 생활 어디서나 인구만 늘어나면 지정해야 된다니까 어디서나. 근데 설치가 필요하다면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줘야 돼요. 근데 무슨 철도를 설치해 줍니까? 더 심하게 물어볼까요? 그러면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면 자 공항을 설치해야 돼요? 항만이에요? 당연히 안 해줘 이런 거. 자 공원 어때 공원? 그건 해줘야지. 요새 공원에 아무리 작아도 산책하는 데 있어야지. 요새 개발하는 거 치고 공원 없는 곳이 어디 있어요? 녹지 나무 좀 심고 그럴까요? 학교 상수도 하수도 이런 느낌으로 보시란 말이에요. 느낌으로. 그럼 철도나 이런 게 왜 들어갑니까? 자 학교는 제가 설치해야 된다. 학교 뭐 유치원부터 가다 학교 의무교육 하는 학교에 들어가니까 대학도 설치할까요? 대학? 빨리 판단해봐요. 대학. 동네마다 웬 대학을 설치합니까? 조그만 학교 하나 대학은 제일 위에 올라가는 대학인데 이걸 무슨 동네마다 대학을 설치해줘요. 전문대학은? 사이버대학은? 이 대학은 다 안 돼. 대학은 다 안 돼. 그래서 이것도 세밀하게 준비할 건 아니고 그냥 느낌 잡아 하는 건데 지금까지 기반서로 이거 몇 번 그래도 한 3번 나왔던 거예요. 이게. 그 정도라면 그러니까 제가 기본 단계에서 할 만하다 하는 거지 이게. 출제 빈도에 따라니까. 다음 중 기반서를 부담해서 설치가 필요한 그런 기반설이 아닌 것을 해서 문제 냈을 때 그 정답으로 나왔던 것이 다 대학이었어. 대학처럼 큰 거를 동네마다 왜 설치합니까? 이런 건 느낌 잡아야 될 건데 이 느낌은 이제 자꾸 훈련이 돼야 느낌이 나와요. 자 그래서 156쪽에 바로 박스에 나와 있는 게 그거예요. 기반설 박스에 기반설 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하면 설치를 해줘야 되거든 법에서. 근데 도로 있죠. 도로 있지만 철도 이런 거 없죠. 그죠? 공원 녹지 있고 학교 있지만 고등교육법에 따라 학교는 제외한다. 이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가 대학 이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고등교육이라고 해서 고등학교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게 학교가 대학 이상을 얘기하는 거죠. 대학은 제외잖아. 대학은 제외. 대학이라면 다 제외. 수도 하수도 이런 거 폐기물 처리 이런 거 들어가죠. 뭐. 네, 됐습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에 2번의 양가로 1번 기반설 부담을 지정 대상을 보세요. 특광지정수는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기반설 부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꼭 지정하라는 얘기인데 어디에 지정을 해야만 되느냐? 박스에 1, 2, 3번, 4번, 1, 2번. 1, 2번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원리예요. 동그라미 1번이 법령 제정 개정으로 해서 행위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곳. 그 아래 2번은 지역의 변경 등으로 인해서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로 해서 기존의 행위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것이면 인구가 늘어나니까 지정을 해야만 되지만 강화되는 곳은 인구가 줄어드니까 지정할 필요 없다. 그 논리. 강화되는 곳은 강화돼서 인구가 줄는데 기존의 기반설이 남아도는데 왜 설치를 합니까? 아니에요. 그리고 3, 4번은 이제 개발의 허가 건수, 인구 증가율이 20% 이상 증가 높다 이런 얘기예요. 다 2자랑 주로 관련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숫자는 있지만 지금까지 이 숫자를 바꿔서 정답으로 내는 것은 거의 안 냈고 아까 그 1, 2번 논리를 바꿔서 내는 걸 오히려 정답으로 시킨단 말이에요. 이게 숫자 바꾸면 단순해진다니까요. 근데 그 한자라면 이게 다 2차원적으로 관련돼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개발의 건수가 2할 20% 이상 증가했다. 인구 증가율이 전체 특권 지금보다 20% 높다. 2할 높다. 그러면 그만큼 인구 늘어나니까 꼭 지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가는 거라고요. 그리고 3번의 기반서 설치계획이 나오잖아요. 3번의 기반서 설치계획 그냥 3번. 특광지정수는 기반설 부담구역이 지정되면 기반설 설치계획을 수립해야 되며 관리계획에 반영하라. 그런데 설치계획 수립 시기가 뒤에 나올 겁니다. 넘겨보세요. 양가로 4번에 기반설 부담구역 고시일로부터 1년이 될 때까지 기반서 설치계획을 수립하라. 1년 내 기반서 설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날에 구역은 해지등서로 본다. 이게 대부분 일자랑 관련된 게 제일 기반서를 보면서 많은데 주로 일자랑 관련된 게 설치계획 수립 시기가 1년이다. 예외. 그리고 옆에 페이지 설치 비용 중에서 일부만 기본만 할 겁니다. 옆에 페이지 4번의 설치 비용 중에서 1번 기반설 부담구역에서 기반서 설치 비용의 부과 대상인 건축행위는 그러니까 어떤 건축행위를 이 구역에서 할 때 설치 비용을 부과할 것이냐. 부과 대상인 건축행위는 단독과 숙박시설, 영어전화 시설로서 200제곱미터
요것도 이자잖아. 이자. 거기 이자가 제일 많잖아요. 200. 이것도 괄호 속에 기존일반적으로 포함해서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의 신중축행위로 한다. 건물의 신축, 중축이 아닌 개발행위는 직접 인구 늘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기반설 부담구역에서도 돈 낼 걱정은 안 해도 된다 그랬고, 신축과 중축 중에서도 200을 넘는 이자라. 이자. 그러니까 신축, 중축 중에서도 200 이하라면 자연스러운 인구 증가로 봐서 돈 낼 사람은 아니에요. 200을 넘는 신축, 중축이라야 좀 더 많은 인구 증가이기 때문에 원인 제공자로 봐서 돈을 내야 된다. 정확하게 이렇게 보셔야 되고, 이때 돈을 낼 때는 뭐로 내는 게 원칙일까요, 여러분? 현금이요? 현금. 카드 되나요? 빨리 답해봐요. 카드 돼요, 안 돼요? 아니 왜 카드 안 돼? 왜? 아니 그럼 카드 내면 나중에 현금으로 안 들어오나요? 카드 결제하면? 예? 아예 바꾸면 되는 게 아니고 글쎄 현금만 되는 거예요? 카드도 돼요. 카드가 왜 안 돼요? 왜 카드 되지? 카드 결제 안 해보신 분들처럼 왜 그래? 예? 신용 그 한도가 넘으면 카드 결제 안 되고 카드 결제가 되는 순간에는 돈으로 들어오잖아요. 지급을 카드 돼요? 되지 당연히. 자, 이번에는 현금이나 카드가 아니고 토지로 하는 납부, 해당 땅으로 직접 주는, 이걸 물납이라 해요. 이 물납을 예외적으로 인정할까요? 인정 안 될까? 그거 뭐예요? 그거 어디냐면은 넘겨보세요. 163쪽 양가로 5번에 맨 위에 양가로 5번에 1번 기반서 설치 비용은 어떻게 내느냐? 현금,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납부해야 돼. 아예 있죠? 왜 이렇게 카드를 무시하셔 그렇게? 더 제일 많이 쓰면서 요새 뭐 현금 가져다니는 사람이 드물잖아. 부가대상 토지 및 이화부서 토지라는 납부, 이거를 토지라는 납부 물납이라 해요. 물납을 인정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현금 등을 걷는 게 그 현금 가지고 설치비용에 쓰겠다는 얘기죠. 기반서 설치하려면 그 부지를 구입하고 거기다가 설치하는 비용 들어가잖아. 시공비가 들어가잖아. 그러면 현금 받아갖고 그 부지를 사느니, 예를 들어 부지를 직접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는 돈 대신에 이 토지로 직접 납부하겠다. 남의 돈 갖고 사느니 직접 토지 아무 문제 없죠? 그래서 토지라는 납부도 예외적으로 인정을 하고, 왜 이거를 다뤘냐면은 지금 기본에서는 글쎄 기본적인 것만 다뤄준다니까요. 이것도 우스운 얘기 같지만 이게 그냥 보통 지문이 아니고 정답에 관련된 지문으로서 이게 몇 번 나왔던 거. 이게 예를 들어 현금 납부만 가능하지 토지라는 물납은 인정할 수 없다. 틀린 거 찾아라. 틀린 지문으로 정답 지문으로 몇 번 나와서 그래. 토지라는 물납을 왜 인정을 못하겠습니까? 예외적으로 인정하지. 원칙이 현금 등이지. 이래서 이제 개발행위 허가제가 끝났고 국계법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다음에는 도시개발법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국계법 30%짜리가 끝났고 이제 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